얼굴이 비끈비끈한데 얼굴만 좀 검어지 않으면 낫긴 난데 비끈비끈한 건 나도 훨씬 나아. 학장이 좋아요? 강사님이 좋아요? 박사님 네? 박사님 최고. 저기 강사님은 세무서는 딱딱하죠? 돈 그냥 훅 가니까. 세무서 내가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 어느 보직을 원하냐고 그랬을 때 세무 담당 계장으로 가겠냐, 감사 담당 계장으로 가겠냐, 예산 편성 예산 담당 계장으로 가냐. 그래서 예산은 남한테 베푸는 거니까 좋을 것 같고, 세무는 돈을 푸터 낼 것 같으니까 안 돼. 또 감사는 또 그냥 또 그냥 없으시니까 안 돼. 그래서 내가 다 잡고 노인대학 학장으로 오기 위해서 예산 담당 부서로 갔어요. 좋아요? 네. 좋으면 제가 노인대학 학장으로 가서 근데 오늘 저 오신 분들은 정말 멋있게 사시는 분인데 고향도 사랑하고 특히 또 노인대학 학생들도 좋아하고 막 그러시는 분인데 단지 좀 특이한 건 있어. 윤소리 아까 있죠? 윤소리 아세요? 네. 앞에는 백댄서로 했어. 백댄서. 어? 민우. 백댄서가 뭔지 아세요? 네. 뒤에서 엉덩이 흔드는 게 백댄서예요. 그것까지 멋있고 그러니까 뭐 즐기는 거 재밌게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 오늘 강의도 국악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잠시 이제 더 소개해드리면 이상봉 씨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상봉 씨가 전화했나요? 네. 사모님께서 강의 좀 들으신다고 오셨어요. 또 사진을 찍으시는 분은 박태희 씨라고 그분은 경기도에서 감사관 오셨던 분이야. 근데 이렇게 얼마나 저 강사 선생님이 힘이 있으면 감사관을 데리고 다녀요. 박태희 씨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같이 어떤 응원을 되는 게 아니라 것도 같이 이렇게 그 노인대학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강의도 좀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강사님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이 앞으로 손 세우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은 보통 중고등학교 대학생은 그 버스표가 할인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학생은 고등학교까지가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5세 되면은 또 다시 지하철 학생이 되어서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학생은 죽을 때까지 학생이구나. 그리고 견고 학생할 때도 학생이고 끝까지 배우는 건데 저는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 대학이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 장남 날 때 전에 벌써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렇게 좋은 대학이 우리 김포 이 반도에 3강이 하루가 여기 있습니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 예성강은 북한이 가져갔어요. 그것도 제가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거기 왜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여기 3강이 하구가 있는 데가 김포입니다. 그리고 물이 안 찹니다. 여기가 지대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전국이 다 물난리가 나도 여기 안 왔어요. 저희 우리 집에 그 전에 여기 한강이 일산 그 고양시 개발하기 전에도 이쪽에는 물이 안 찼어요. 그래서 그쪽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산을 먼저 개발하고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50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지금까지 다 합쳐서 내년모레가 50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여기 계신 분한테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시간은 짧습니다. 내가 보니까 3, 4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그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가고 싶은 거 그것만 이렇게 속속 잡으셔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임병호입니다. 여기 세분 사람이 있죠? 제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 빨간 거를 쓴 거 요것만 하면 저는 오늘 저의 이제 소개를 한 걸로 해서 아마 마무리되겠습니다. 제가 숫자로다가 10개를 거의가 시작되는 그런 영화를 갖고 있어요. 우선 통진읍 서암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또 서암 초등학교 나왔죠, 제가요. 서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서울에 있는 국세청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국세청에서 38년 입사 중에서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금융위원회라는 있죠. 금융위원회 여기서 이제 돈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하는데 CTR과 STR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각 은행, 전국에 한 10천 개 되는 은행, 농협, 우체국 모든 지정은행에서 다 보고를 하는 기관이 여기입니다. 금융위원회라는 그런 아주 지금도 현재 여의도에 있어요. 이 여의도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시내로 들어가지고 종합청사로 들어갔는데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서자가 나오는 게 또 서대전 세무서장을 했어요, 제가요. 그다음에 또 서희청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서희청 세무서장을 했어요. 거기서 서자가 몇 개 나왔죠? 6개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할 건데 우리 집사람도 서시예요 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게 서가 많은가? 사람이 서서 다니니까 서시구나. 그래서 제가 서자를 썼는데 마지막에 여기 또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서화 임춘이라는 분이 우리 조상 중에 중시조인데 이분이 고려시 중엽에 무신난 때 이제 그 문신으로서 그 이제 숨어서 지은 책이 최초의 가전체 소설. 그게 국순전인데 거기도 서화 임춘이야. 호가 서하고 그분의 묘소가 여기 건당 어디 있냐면 가연산 바로 밑에 남양에 딱 그 한남정맥 거기 있습니다. 그걸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이 최초의 가전체소설을 썼다는 분이라 해서 제가 여기서 해봤고, 그 다음에 제 경력으로서는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가 중간에 여기 구세청에 다니면서 뭘 했기 때문에 기관장까지 했냐, 그것은 이제 요 업무 성과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민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여기 계신 분이 국민이 국가의 어떤 우리나라의 주인 아닙니까? 국민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거를 풀어드리는 것을 첫 번째 해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아마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건축은 뭐냐면 아파트를 가보시면은 25평방 평 미만을 해야 국민주택 등록입니다. 근데 국민주택 부호가 그것이 잘못 기재가 돼서 지금 엄마 아파트, 서울의 엄마 아파트, 장미 아파트 이 정도만 내가 지금 있는 아파트 중에서 원래 25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85평방이 딱 25평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해놨냐면 그거를 좀 크게 하려고 분양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려고 그걸 만들었더라고. 어떻게 했냐면 85가 아니라 89, 90, 95, 100 어떤 건 100 이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등기부에 잘못 기재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는 엄청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냐? 재산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주택 이상이라고 또 대출도 많이 이자율을 높게 해가지고 신용도를 낮게 해줍니다. 그런 거. 또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또 재산세도 많이 내라 그래요. 지방세니까. 기준시가로 오니까. 그러면 평방이 높은 거. 그래서 그거를 절대 그 아파트는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아마 그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그 공법 중에서 이렇게 베란다를 갖다 투자지 하는 공법이 있어요. 네. 그런 공법 때문에 그것이 전용 면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유령 쪽이 있죠. 유령은 내가 팔아먹을 때, 야, 부동산 팔 때, 이건 높은, 이건 30평짜리인데, 얘네가 다른 데는 25평짜리인데, 50억, 30억인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하고, 30평이 아니라 33평, 35평의 형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는 좋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팔 때는 한 번 파는 거지, 뭐, 맨날 파는 거 아니잖아요. 끄트머리 가서 파는 거야. 내가 그만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파는 거지. 그런데 세무나
어떤 내 재산상에는 엄청나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그 유효한 거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만약 그런 생각, 이런 유사한 게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에 공짜는 없다고 써놨어요. 모든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IMF 때 해외 자금이 저는 이제 국세청은 전 세계에 있는 소득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든 어디 살든 자녀가 거기 있든 그 소득을 가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국내로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 대신 뭐가 있냐면 미국에다 돈을 더 많이 낼 거냐, 우리나라 더 낼 거냐, 일본에다 낼 거냐, 우리나라 낼 거냐, 이것만 국가에서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IMF 때 외국의 돈이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작업을 제가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자녀분들 지금 다 공급 생활하시고 여기 계신 회장님도 함장이시라니까 다 공급 생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다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2010년도 이전에 완성을 했어요. 마지막에 끝낸 것이 의료까지 다 들어왔어요. 의료까지 해서 그 부분이 연말정산하는데 비용으로다가 할 수 있게끔. 그전에는 다 손으로 끼워야 돼요. 전부 손으로 끼웠습니다.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 공제 100만 원만 받더라도 가서 그 종이 하나 해가지고 100만 원 받기 위해서 그 보험을 또 끼워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돌아가시거나 또 누가 자녀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자료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금융자료, 부동산 자료도 모든 것이 우리가 한 번에 요새 볼 수 있는 게 동사무소에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이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그런 시스템처럼 모든 것은 내가 클릭만 하면 다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이런 상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원에서 또 전자소송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불복 시스템이 뭐냐면 국가에서 만약에 과세를 하게 되면 잘못했다는 걸 갖다가 불복할 때도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그때마다 신급이 뭐 처음에 1심, 2심, 3심, 5심까지 매일 서류로 낸다는 것 자체는 그건 잘못된 거다. 한 번만 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알아서 해라. 추가되는 사람은 되겠다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꼭 나온 게 2017년도에 국세청 AI 시스템. A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그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제가 2010년도에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지금 아티피셜 아닙니까? 아티피셜. 그 다음에 만드는 자체가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라는 건데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AI를 만드는데 그때 벌써 저는 국세청에다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자료냐? 전 세계에 있는 상장 자료, 상장이 뭐냐? 이미 전산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 재무제표가 있어요. 여기는 외형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어떤 회사라는 것이 나오는 그런 자료를 시스템을 1억 건을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훈장을 2번 타고 그다음에 대통령 부장을 했다. 그래서 저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저의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다 제공해서 국가의 어떤 녹을 먹으면서 공직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국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서한 10개라는데 아까 이제 몇 개, 한 8개 했는데 2개는 다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빠른데 그게 또 이해가 가시는 분에서 아시는 분은 분명히 아실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꼭 가져가실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제가 가연텍스 세무사라고 있고, 김포 시민의 시민장학회 홍진애암장학회 이사라고 있고, 문화원 강사라고 있고, 마을 세무사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전 세계 세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어떻게 세금을 매겼냐면 창문으로다가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면 창문 어떻게 매기냐?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나라보다 이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봄페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면 이태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벌써 서기 기원 전에 벌써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이 맨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런 흔적이 있어요. 봄페이가 폭발해서 그렇지. 그와 같이 그때 벌써 이 사람들은 창문을 갖고 세금을 내겠어요. 그게
과세 근거가 있어야 돼. 무조건 너 얼마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너 창문이 5개니까 너 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다 없애고 지하로다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뭐 공파가 들고 만약에 뭐 전부 다 뭐 패스트 말이야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공짜로 없다 그랬죠. 그러면 창문이 많으면 환기가 잘 되고 또 뭐가 잘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여기 난로세 같은 거 있잖아요. 난로세 여기 배치카라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이건 외양으로 오는 거야. 자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배치카를 운영한다. 이걸 끝내주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도 지금은 우리가 AI로다가 앞으로 요 금융 제가 정보 분석을 해 있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그것 또한 걸러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시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의 이런 어떤 것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보고 그 내용에 그 기반을 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외양이라는 것은 국기하고 다르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거의 제가 그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걸 다 얘기한대요. 저 사람 소득이 1년에 1,100이 안 되는데 사는 걸 보니까 이렇더라고 해서 그걸 다 서로가 이렇게 아마 견제가 돼 있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과세 인프라가 되고 지금 현금 영수증 꼼짝 말하죠, 그죠? 다 영수증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인프라가 많이 이제 저기 되는 거, 현금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창문세 요 폐해 때문에 또 어떤 문제 생기면 그다음에 또 딴 데로 가고 이렇게 해서 세금이 지금까지 발전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창문세를 하면서 또 하나 생각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왜 행복하냐면 학생들은 왜 행복하냐면 첫 번째로 여기 그 스트레스는 안 받으면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잠도 잘 오시고 또 공부할 것도 있고 또 만나는 것도 그렇고 외롭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의 장점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 여기 학생들 등교하는 학생들이 9시 전에 다 나오셨다는 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렇게 9시 전에 다 나와가지고 딱 차렷한 자세로 해가지고 학장님 훈시 드시고 또 학장님도 또 상당한 또 학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여기 학생하고 같이 또 맞춰서 아까 오죽하면 졸업 안 시키다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면 그렇고 그래서 오래 사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여러분이다. 그것을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같은 이런 또래지만은 여기 학생은 아직 못 계시기 때문에 좀 많이 행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와서 앞으로 학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최고의 오래 사신 분이 누구냐면 122세라고 해서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도에 돌아가신 122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프랑스의 누구냐면 잔 칼맹의 칼망 장 칼망 그분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분이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부유했어. 조금 돈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 핵심은 뭐냐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 여러분이 지금 자산이 10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에다가 얼마를 세금을 낼 거고 자식한테 얼마가 갈 거냐를 계산해 준 걸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그걸 잘해야 여러분들이 남는 자산이 자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122세가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갑이 몇 년이냐면 60갑자 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병신년에 태어났으면 다음 병신이 나오면은 한갑이에요 그때가.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진갑입니다. 진갑은 뭐냐? 한갑보다 한 해를 더 살았다 이거야. 네. 한 번 나갔다 해서 진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한갑, 진갑을 2회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2회전 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계실 저와 같이 한갑을 2번 간다는 그런 패치를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삽시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학장님한테 오면 또 먼저 내가 말씀드렸는데 노인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노인대학은 아니다. 이제는 유엔에서 발표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장년이라고 장년은 뭐냐? 원래 장자가 늠름할 장자, 씩씩할 장자 썼는데 40대, 50대인데 이걸 2배로 늘려가지고 긴 장자 썼어요. 긴 장. 그게 씩씩하게 2번 사는 걸로 해서 80까지는 장년이다. 노인은 80이 넘어서
그것도 건강한 사람은 노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 조금 힘들어서 뭐 요양병원이나 간다든가 그런 사람이 노인이지 무슨 노인이 어떻게 노인이 돼요? 노자는 늙을 노자 쓰면 안 됩니다. 노랑 노자, 노랗다. 단풍이 들었다. 단풍이 들었다. 그 노자 써야지 무슨 그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저거 혈색이 좋으시고 전부 이쁘시고 그래. 남성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젊고 저보다 젊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이런 학교를 지금 노예자를 안 다니죠. 안 다니잖아 지금 안 다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늙을 수밖에 얼굴도 시커멓다잖아. 그래서 제가 불 안 발랐어요. 일부러 불 바르면 안 돼. 이상하잖아. 그건 뭐냐? 메이크업 하면은 그건 뭐냐면 위장이야 위장. 위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못 쓰는 거야. 앞뒤가 다르잖아. 속 보고 걷다 놓으면 너뿐인가 하노라 그러잖아요. 네, 그 말씀드려요. 이거 하다가 지금 강의 다 이제 시간이 다 가버려서. 자, 121세 칼 로망 그분의 꿈을 꾸시면서 다시자는 것이 오늘의 목표고 그거의 강의가 거의 95%예요. 네? 나머지는 이제 돈 안 뺏기는 것만 내가 강의하면 돼요. 자, 요 지금 이거 아마 모르시는 게 많은데 출생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가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마 손자뻘이 될 거예요. 손자가 해당이 될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냐를 내가 말씀드리지 어느 걸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절세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만약에 자제분이 있다면 이미 끝났어. 그분은 벌써 다 40대 50대가 돼서 안 돼. 근데 손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고 와서 뭐냐면 지금 손자를 낳았어. 손자를 낳으면은 걔가 1살이야. 그러면 그때 2천만 원을 주세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줘도 상관없습니다. 2천만 원 일단 줘요. 1살에 11살에 가서 다시 또 신병이 있으면 2천만 원 또 줘. 그러면 4천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성년이 돼. 그럼 19살이 넘으면 그땐 5천만 원 줄 수 있어. 그죠? 그러면 몇 살입니까? 20살에 9천만 원 됐어요. 근데 이러면 장가를 들어. 장가를 들면은 30에 장가를 들어. 그럼 또 5천 또 줘. 그럼 얼마예요? 1억 4천. 머리가 좋으셔.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척척척 나오시네. 그 다음에 그럼 1억 4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 결혼하면 이번에 작년에 세법 바뀐 것 중에서 1억을 준다고 했어. 1억을. 네? 플러스 1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5천 받고 내일 결혼하면 또 1억 또 줘. 국가에서. 괜찮아 그거. 근데 그거 자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가 각자 1억씩 가져가. 또 2억 가져가. 잘 계산하셔.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또 2억이 또 들어왔어요. 2억 들어와서 플러스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좋은 회사 다니면 또 어떤 회사에서 1억을 줘. 출산하면. 오케이? 네, 출산하면 줘. 그 계산하면요 거의 8억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줬다가 1년 내에 걸리면 아주 큰일 납니다. 내가 이제 좀 이따가 아무도 1년 내에 재발하면요 그건 큰일 납니다. 못 고쳐요 그거요. 근데 5년 내까지는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국세청도 5년 내까지 계속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다시 행복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걸 또 걸리지 않으려는 사람이 위해서 증여나 상증, 상속세는 증여세법은 어떻게 되냐면 15년까지 있어요. 왜 15년이냐? 몰래 온 사람. 그걸 무신고한 사람은 15년이에요. 15년. 15년. 그러니까 최장 15년인데 아무도 15년까지 가는 암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어. 아주 드문데 그 사람 찾게 되는 게 없었죠. 그냥 가만 공짜는 없다. 너 신고 안 했지? 그럼 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 세법에 있어요. 세법은요 아주 정교합니다. 오래돼가지고. 왜냐면 아까 창문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옛날 고리자부터 되기 때문에 꼼짝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한데 자 이때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거지만 여기서 특수관계를 말씀드릴게요. 특수관계 요새 사촌하고 여러분들 그 친하게 지내세요? 사촌? 형제들은 친하게 지내시나? 아니요. 뭐 자식간 부잣집안에도 잘 안 치는데 무슨 이게 특수관계가요. 이게 특수관계가 원래 8초까지 있어서 8초로다가 이게 떨어진 거야. 8초이 4초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이건 뭐냐면 처갓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특수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특수관계가 이것이 또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다 이거 남이다 이거 무슨 특수관계가 있냐 그런 걸 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특수관계는 없다.
피만 섞였지 실제로 특수관계는 없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당한 거래, 잘못된 거래 이런 것도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종중재산도 제가 전문입니다. 종중재산 누구 거예요? 그건 총유입니다. 총유는 뭐냐? 여러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임시잖아요. 그 임시할 때 시본 사람이 임시가 싫어야 안 와요. 와야 안 와요. 같은 공동 정보는 뭐냐고. 바뀌었지만 그전에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금도 법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하던 사람이 드물어. 그러면 5가지가 다 우리 부모님이 오고 결혼했어. 그러면 종중재산 누구 거야? 네? 다 여성이 다 타성가지인데 어떻게 내 거야 그게.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농담이고 총유라는 건 뭐냐면 각자가 자기 지분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도 해가지고 그 전에 여성도 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 다음에 누굴 주라 그랬냐면 여성 중에서 또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 줄줄이 설정을 해요. 나는 또 왜 안 주냐 해가지고 그것도 주라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쓴 것도 자, 아까 그 제가 손자 얘기했죠. 손자에 대해서 출산 유학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그 아들이 약간 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럴 때는 조부모가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소득이 없어야 돼요. 소득이 없으면 그때는 학비로 뭐 정도는 해도 된다는 걸 해요. 그래서 소득이 부모는 누구냐? 우리 자식의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혼을 해줄 수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조건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농증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마 지금도 농사를 갖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할 거냐 또 돌아가시는데 어제 제가 이제 고객분 한 분이 오셨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농사를 지금 90세까지 지으셨어. 그런데 3년 전에 요양병원에 가 계셔. 그러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농 상속 내지는 영농 증여를 해야 되는데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내가 만약에 농사를 못 지면은 그거는 30억을 공제해 주게 돼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30억이라는 건 뭐냐면 공시가로 30억은 뭐냐면 실제로 한 60억 됩니다. 그죠? 공시가다 여기 논밭이 있으면은 그게 가격이 지금 100만 원, 평당 100만 원 가는 거예요. 실제로 팔면 200만 원 가잖아요. 그래서 공시가로다가 30억을 해주는데 이분이 30년, 50년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계속 농사 짓던 땅을 내가 힘이 들어서 아파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데 그러면 빨리 증여를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농사 안만 지었어도 영농 상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또 자세한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어떤 케이스가 되신 분한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죽는 것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왜 잘 선택할 수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보상을 받고 죽냐 안 받고 죽냐에 따라서 세금이 15억이 차이나. 내가 그걸 해봤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팩트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상이 나오려고 그래. 지금 30억이 나오려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 그 공시가는 예를 들어 15억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런데 내가 받으면은 오늘 받고 다음날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30억이 세금에 과표가 됩니다. 그런데 보상을 안 받았어. 그러면 안 받으면 부부가 있을 경우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나하고 부부야. 그런데 내가 죽으면 당신이 이거 농사 지면 되니까 30억이 그냥 줬어. 근데 원래 15억짜리인데 공시가 15억인데 30억이 나오는 건데 드렸어. 내가 집사람 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영농 상속을 한 거야. 그러면 세금이 없어요. 그죠? 근데 아까 거기서 하면은 벌써 양도세를 30억을 받을 때 양도세를 내야 돼. 양도세가 보통 50%야. 45%에서 50%. 그럼 거기서 얼마가 나가냐면 보통 30%만 잡아도 9억이 나가버려. 30억에서 9억 나가버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으면 그걸 받았잖아요. 양도세 냈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면은 또 상속세 또 내야 돼. 나머지 21억이 남았어요. 그럼 21억 남은 거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시면은 거기서 10억만 공제해줘. 10억. 자녀공제 5억. 그 다음에 기초공제 5억 해서 10억 이상 넘잖아요. 그러면 아까 11억이 남았잖아요. 11억이 남아서 다른 재산이 또 있으면 거기다 또 50%를 또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최소한도 15억을 뺏겨요. 15억. 이렇게 저렇게 다 보면. 50% 백.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도 아무 때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만나서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럼 오늘 죽어도 됩니까? 하고 괜히 아무 때나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얘기했어요. 너 지들 내가 아무 때나 죽으면 너 세금 다 내주니까 나한테 잘해줘요. 이제 분명히 얘기하니까 오늘 가서 그 대신에 효도계약서 쓰세요. 효도계약서 써야 됩니다. 안 쓰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 변해 자식들이라는 게 그냥 뭐 비오는 것처럼 오락가락해. 왔다리 갔다리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처음에 엄청 잘해요. 그죠? 아니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알게 뭔 유튜브 게 많아. 사례도 많고 잘하는 사람들은 90%인데 그 중에 10%야. 왜 10%인지 아세요? 부가세가 10%예요. 여기 저 기부할 때 교회 갈 때 얼마 몇 프로 내세요? 다 10%야 다 10%. 잘못하는 놈이 10명 중에 한 명이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딱 15분 남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합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좀 그러네. 자, 아까 특수관계자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녀한테 2억 정도는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과세를 하는 걸 유보해 줍니다. 아직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자도 안 갚고 그러니까 또 갚을 수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냥 되는 건 아니다. 그냥 무조건 뭐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 생략 할증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생부터 이렇게까지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는 전체를 아우러서 해야지 그냥 일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중간에 제가 노래 한번 할게요. 어떻게 내가 왜 노래 해야 되냐면은 제가 구세청 다니는데 술을 먹으려는 거야. 술을. 근데 회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학장님 술 많이 드시잖아. 그죠? 막 별로잖아. 안 먹으면 강제로만 갖다 이러면서 뭐는 거냐 따르라 그러고 뭐 따르라 버라 막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술을 한 3잔 먹고 나서 나는 술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고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려는 거야. 그럼 나는 술을 안 먹는 조건을 넣은 거죠. 자등을 내어서 사막을 마치어 인생이니까 미안해도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시조를 보면 우리 아버님이 시조를 하실 아침에 이제 새벽에 4시 5시에 일어나셔. 같이 자잖아. 그전에 왜 같이 자는지 밤이 없잖아. 겨울에 있잖아요. 추우니까 불을 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 해보라 해가지고 그냥 한 안방에다 다 몰아놓고 말이야. 부모에다가 그다음에 누이 동생 다 갖다 뜯어놓고 그냥 잘하니까. 그래 또 담배 피셔하다가 그냥 이게 또 그래도 창호지니까 조금 숨을 쉬잖아.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걸 다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더 좋을 건데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그때 이제 나이
라디오를 딱 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화고가 얼마고 오늘 날씨가 어떻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어부들은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 나갔다면 뭐냐면 아까 상속세 내야 되는 거야. 한국 세금이 나오는 거 없죠. 그러니까 아니 배도 있지 뭐 고기 잡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 잘 듣고 그다음에 뭐냐면 시조가 나왔대. 여기 보니까 확정실 가보니까 시조가 50가 있더라고요. 그죠? 거기 뭐냐면 봉차 제가 이거 전문이 아닌데 그걸 듣다가 보니까 지금 왜 그걸 했나 했더니 그때 라디오에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넘어가면서 그때 나온 겁니다. 그 시조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노래가락이라고 있어요. 노래가락은 뭐냐면 그거도 약간 높은 거야. 좀 빨라. 근데 이 시조는 원래 이제 초장, 중장, 총장이 있는데 한 장에 두 절에 6줄이에요. 절에 한 절 하는데 내가 정확히 세보니까 50초가 걸려요. 근데 50초 동안에 있잖아 노래가락은 다 끝나버려. 노래가락 끝나버리더라고. 그렇잖아요? 정살렵게 수리야 시간 재보세요. 수리강길 찾아 일거 창행하는 아시우기 어려라 명월이 망고사리 수영간 줄 55초 걸리는데 그러면 몇 분이 걸리냐면 6분이 걸리더라고요. 야 시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은 그냥 양반이라 값이고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판소리가 나왔어요. 이리 오너라 없고를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지가 혼자 오면 심심하니까 딴 놈을 데려다 놓고 저런데 또 고수가 또 빡딱 치면은 야 그래서 내가 민요에 빠졌어요. 아 민요를 내가 연구해갔구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요 노래 보니까 국문 디플이라고 했어. 그런 거냐면 한글에 대해서 경리은 디그리월 뭐 가갸 뭐 경고 뭐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 기역자로 집을 짓고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 민요에 들어가 있는 그 어리라는 것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세법에 나오는 걸 또 관련된 걸 말씀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상속이 뭐냐? 상속이 뭐죠? 상속은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빨간 게 뭐야? 자, 오늘 이거 하나만 들어보세요. 용어 중에 피상속이나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안 죽기 때문에 피상속이 안 돼. 근데 이제 여러분의 선대들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분들은 피를 받다 해서 상속이라 피상속이라고 해요. 피자가 원래는 이 혈자가 아니고 그 너 피자라 해가지고 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모두이결에다가 이렇게 파자 쓰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피상속이라 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을 여기 보면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자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 보고 상속인이라고 그런 사람 많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어가 딱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빨간으로 썼습니다. 빨간으로 써가지고 이거는 피상속인을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40억. 이제 중요한 거는 조사하다가 뭐가 나왔냐면 분명히 아버지가 돈을 땅을 팔아서 10억 갖고 있었는데 저 일본 말로 막구로 안 맞아요. 그게 조사하다 보니까. 어디 갔나 봤더니 그게 한 개가 없어요. 배우자 돈은 그것도 안 줬어. 그 다음에 자손도 안 줬어. 그럼 어디 갔어요 여기? 뭐 있죠? 네? 여기 40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면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 뭐 꼭 결혼을 뭐
일부 2초대를 주는 다 전혀 주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도와주고 싶다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 꼭 기록을 해놔야 돼요. 통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누구 줬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기록을 하셔야 돼.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봐야 되나 그거를 통장을. 보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을 주기로 하는데 상속 증여는 10년 동안에 만약에 지금부터 2015년도에 어떻게 통장 썼냐면 그 기억나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다는 거 2년, 10년에 있는 걸 다 전부 뒤집니다. 그거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돈 저 자녀한테 주시고 10년 더, 최소 10년 더 사셔야 됩니다. 지금 90대신 분은 100살, 그리고 80은 20년 더 사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해야 돼요. 내가 그때까지 살게끔 너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라고. 그래서 10년 안에 죽으면 안 됩니다. 돈 주고 나서 10년 안에 죽으면 무조건 따지니까요. 절대 그거는 또 아셔야 돼. 그건 뭐, 그러나 자녀들이 보고도 그런가. 우리 아버지 이사원에 엉뚱한 데 갖다 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엉뚱한 데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써놔야 돼. 내가 애인한테 준 것도 아닌데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써놓으라 이거보다. 그거 너 줬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록을 했는데 연필을 쓰다가 또 지우지 마시고 사람은 연필을 쓰지만 그런 건 연필 쓰는 거 아니에요. 또 잊어먹어 오래되면 또 이게 날아가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거 하실 거고 또 이제 위자료라는 것은 다릅니다. 위자료는 그 상속세 앞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또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가 여기 영수비라고 써놨냐면 이제 회사라는 사람도 그렇고 사람도 다 이제 이게 다 청산을 해야 돼요. 회사가 있는 것도 하나의 법인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 주식회사 그 사람 인격 법인격이 있어서 그게 없어지면 청산이라는 연속이 돼요. 그래서 모든 거는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쓴 거는 뭐냐면 2, 3년이라는 것을 제가 쓴 거는 2, 3년 안에 모든 걸 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이거 파악을 한다. 이거 조사할 때 이거 무조건 한다. 그리고 10년 동안은 전체를 통장을 뒤진다. 15년 때에는 이걸 합산한다는 거는 신고를 안 했을 때는 15년까지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영농 상속의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이 언제 하면 좋은지 그것도 사례를 가지면서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또 무다운 기준시가 시가와 기준시가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절대 공짜는 없다는 것을 여기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관리할 거냐 하는 것은 우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런 거저런 귀찮으니까 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 없으면 내가 여러분들이 학생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대화도 할 수가 없고 또 손주 지금은 결혼하고까지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되면 딱 3세대니까 90이 3세대예요. 근데 지금은 결혼을 늦게 하니까 3, 40이 120년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왜 120년을 살았나 했더니 그 짱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왜 120을 살았더니 이 사람이 또 사교성이 많아. 돈이 좀 있었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래 사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다 썼습니다. 예, 마지막에 지금 예법을 개정을 할 건데 개정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유산세는 뭐냐면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억이 가서 누진과세를 하면은 50% 넘어 나옵니다. 세금이. 그런데 요 유산취득세는 뭐냐면은 유산취득세는 가지고 한 것만큼 예를 들어서 자녀가 5명이 있으면 1억씩 깎아줬다. 그럼 1억에 대해 계산을 하면은 세율이 예를 들어서 5% 6%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자손이 5명이 5억이잖아요. 그럼 5억이면 최소한 25% 30%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세금이 달라지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5억을 공제해주고 자식이 10명 낳은 사람도 5억을 공제해주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급여 생활하고 싶으면 아시면 배우자 공제를 150만 원 해줘요.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를 100만 원 해줬어요. 그럼 배우자가 1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것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배우자는 최소한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한다는 위자료 주듯이 최소한
최소 연간 1,500이 2,000원 해주는데 원래는. 근데 지금 150밖에 안 해요. 그거 모르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은 다 그런 틀에서 나온 건데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총론에 말씀드렸죠. 내가 100억이 있다 그러면은 가져가는 사람은 국가하고 국가 세금하고 자녀가 가져온 나머지가 병원비. 자, 병원비를 어떻게 그러면 냈게 되냐. 여기 계신 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병원 안 가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러워. 박수 한번 줬어요, 박수. 너무 부러운 거야. 병원 안 가시는 거야. 그럼 내 몫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몫이. 근데 이제 제가 AI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왜 AI 활용으로 1년에 조사하냐면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나 아니면 또 소득세, 연말정산원세나 이런 걸 다 하시고 나서 1년 내에 조사를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다 튀어나옵니다. 그냥 그전에는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5년 다가에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거 아무것도 똑같이 1년 내에 막 나오면 크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안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상담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년 내에 소멸시키기 때문에 5년까지 계속 관리한다는 거. 그것도 똑같이 비슷해. 암 걸린 사람이 관리하는 거나 우리가 관리하는 거나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썼고,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거나 이런 돈이 안 들어가면 내 몫이 커진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 것은 요 세금인데 요 세금을 제로로 하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을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세금을 안 내면서 절세하면서 조사 안 나오는 거. 몇 가지죠? 조사도 하나도 안 나와야 되고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한 병원도 안 내고 내 돈 쓸 게 많잖아. 그래서 아까 칼망 할머니처럼 오래 사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건강하게 살아야 돼. 건강하게. 헐거리가 이렇게 하고 이 120이 그거는 자녀들한테 큰 적이. 그리고 자녀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투자해서 자녀들한테 그런 부담을 안 주는 거, 그런 것이 아마 우리의 로망 아니냐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도 칼망인데 로망인데 칼망의 로망이 비슷하잖아, 그죠? 근데 그 중요한 건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건강에 사셔서 내 몫을 많이 챙기려는 거. 여기 결론이 있죠. 여기 내 몫을 많이 챙기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것도 이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세법에 나오는 것 중에서 전답이 없는 부분은 해결이 안 돼. 그런 해당이 안 돼. 옛날엔 술조사 나오고 술조사 나오면은 그 왜 나오나 했더니 근데 벌써 여기 양주장에서 술이 팔리다가 안 팔리면 누가 술을 소금대를 다 정보를 줘요. 우리 정보를. 그러면 정확히 가보면 있어. 근데 어제 감춰놨잖아요. 감춰서 끝까지 찾아냅니다. 제가 술주사 다녔어요. 술주사. 그런데 내가 몰랐어. 나 세모공무에 그런 거 하는지 몰랐어요. 가보니까 내가 한 건 아니고 거기 또 주정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다 가서 해와. 여기 있으면 깍지 붙여. 그러다 보면 옛날에 보면 뒷가루 갖다 놓고 화장실 갖다 놓고 뭐 어디 노조관리도 갖다 훔쳐놓고 그다음에 제천에다 갖다 놓고 뭐 다 알고 있지만은 이장님이 좀 봐주려면 봐줘야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참고 타령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참고 타령이 뭐냐면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참 기가 막힌다는 걸 내가 봤어요. 7년 대한 가문날에 깃발을 같이도 반긴 사람. 그걸 7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농사를 못 짓는 거야. 여기 지금 그때는 천수장이 많았어요. 여기 김포는 그래도 농수로가 있잖아요. 여기 저 양수장에서 막 퍼올려서. 근데 그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7년 대한 가문날에 그 다음에 9년 지수 뭐예요? 긴 장마에 장마가 졌어. 장마가 져서 지금 지겨워 죽었어. 지금 아래쪽 지금 차 떠내려가고 사람 떠내려가고 지금 막 병 무너지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또 햇빛이 나는 거야. 그러면 또 얼마나 사랑이 또 두터울까.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어서 제가 이거 적어봤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그거 같이 해주세요. 처음에 부를까 뭐냐. 우리는 못다리 하늘과 같이 높은 사랑 하늘과 같이 높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중요한 그 황진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얼마나 그 전에 그렇게 훌륭한 분이 많아. 지금도 훌륭하지만 그때도 훌륭했다. 그리고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저기 뭐냐면 보세요. 서화인춘이 있었고 여기 노비도 100일 동안 휴가 줬어요.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여성의 절개가 허난세던 춘향전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밀양에 가면 아랑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랑이가 그렇게 한기에 권력에 맞서가지고 자기의 여기를 끝까지 지켰고 논계도 마치고 논계도 국가를 위해서 뭐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황진이가 나오는데 제가 황진이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을 딱 들었기 때문에 1분만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황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황진이도 원래는 남자는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4대부야. 4대부 중에서 이제 지금 말하자면 공직에 임무를 했어요. 지금 고시에 붙었는데 지금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는 사람이 지금 이제 가다가 보니까 황진이 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이뻐 빨래로 있어서 그분하고 그 어떻게요? 저기 계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황진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황진이가 또 이게 그 좋은 시에 좋은 밭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절세계 미인에다가 이게 또 거기다가 뭐 말할 것도 없이 재능이 많아. 검은 거 뭐 모든 그 악기를 나올 때고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저거냐면 그 누가가 이렇게 짝사랑을 4대부의 아들이 또 짝사랑을 했어. 자기 아버지 그 엄마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기도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그걸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남자가 상사병으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슴을 앓다가 이 남자라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그 못하게 한 사람이 부모가 그 다음에 기생에 있는 거기 있는 또 반기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물리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뭘 했냐면 나중에 이제 기생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전체에 있는 그 인원 중에서 많은 사람 최소한 국무총리 대통령은 안 했겠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마 많은 저기를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그 4대부가 얘기를 하길래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자기가 걸어온 게 얼마냐면 지금 돈으로 돈 100만 원을 주면서 되게 하룻밤을 새우자 그랬는데 이 여자가 뭐라 했냐면 다시 1000만 원을 줬어. 주면서 당신 이거를 가지고 가서 잘 살라고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저 마음이 그래요. 남자가 저가 있지.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야, 너 같은 놈 내가 뭐 수십 대를 가져와도 나는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100배. 지금으로 들으면 거의 한 억대, 몇억 대를 주고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기록을 보면은 야사인데 무슨 그 계약결혼을 하는 것도 계약결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숫자가 나옵니다. 서경덕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유학자인데 그분은 결국은 앞만 꼬셔도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 비 오는데 하얀 시루엣 옷을 입고 가서 들어갔는데도 절대 가만히 있어. 저기 나이는 한 10살 전 차이 나지만은 그 유학자인데 그분은 절대 손 안 댔어요. 그만큼 또 숫자가 또 나옵니다. 아까 9개 있죠? 10개 서경덕이라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졌고 남자도 멋쟁이가 있고 여자도 멋쟁이가 있다는 거. 그걸 내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했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성의 힘이 세다. 지금도 우리가 여성이 세잖아. 2대 8이잖아. 여성이 오래 살잖아요. 남자가 120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남자는 무조건 122세. 오케이? 네. 박수! 자, 오늘 강의는 122세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 김포 출신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호흡을 했다는 거에서 감사하면서 강의를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